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김민재가 이끄는 바이에른 뮌헨의 빅매치가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분데스리가에서 우승을 다투는 진짜 라이벌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였습니다. 대여 클래시크라고 불리는 이 경기에서 김민재가 24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했고 약간의 사고를 당하면서 80분만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는 1대1 무승부, 뮌헨은 여전히 무패를 달리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뮌헨은 지난 주중에 챔피언스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과의 빅매치에서 김민재의 결승골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경기 승리로 나머지 3경기가 상대적 약팀이라서 파리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뮌헨은 챔스만 문제가 없다면 축제 분위기입니다. 리그에서는 11경기째 무패로 2위 프랑크푸르트와 승점 6점 차이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고 전체 7경기 무실점으로 미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뮌헨을 만나는 팀은 겁먹을 수밖에 없죠. 뮌헨의 상대 도르트문트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을 했던 강호입니다. 하지만 리그에서는 지난 시즌도 7패를 하면서 4위 안에 들지 못했고 올 시즌도 뮌헨과 10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라이벌 매치인 만큼 결코 무시할 수 없는데 뮌헨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 우승 경쟁에서 도르트문트는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뮌헨에는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 케인, 세계 최고 미드필더인 무시알라, 세계 최고 센터백 김민재, 세계 최고 골키퍼 노이어를 보유하고 있으니까요. 김민재는 올 시즌 유럽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센터백으로 활약하고 있고 지난 챔피언스리그 5라운드에서 통합 베스트 11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김민재는 인터뷰를 통해서 발목 부상이 있다고 밝혔지만 참고 뛰고 있고 이번에도 선발 출전이 예고되었습니다. 뮌헨 감독인 콤파니 감독이 이 얘기를 못 들은 건지 아니면 다이어는 다친 김민재보다도 형편없어서인지 이젠 안타까울 정도로 선발 출전 확정이었습니다. 노이어 골키퍼, 라이머, 우파메카노, 김민재, 데이비스, 고레츠카, 키미, 텔, 무시알라, 사네, 케인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도르트문트에는 큰 돈을 벌어주게 할 왼쪽 윙어 20살 기튼스란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스피드가 압도적이면서 대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뮌헨 수비수들이 긴장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민재가 발목 통증까지 있는데 기튼스를 막다가 부상으로 쓰러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 가장 힘든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콤파니 감독의 전술이 센터백들의 라인을 올리면서 스프린트를 정말 많이 하게 하는 전술이고 김민재는 수비수인데도 하프라인 위로 올라가는 공격을 가담하고 있고 매월 국가대표 경기에서도 전 경기 출전해 가장 멀리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핫 이슈가 되어야 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빅매치에서 김민재가 부상 중에서 출전한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뮌헨은 이 경기를 마치고 다음 주 중에는 레버쿠젠과의 또 컵대회 16강 빅매치도 있기 때문에 숨고를 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김민재는 깜짝 놀라게 하는 활약을 했습니다. 전반 1분 20초에 분명 센터백인데 공격수가 된 듯이 압박을 가더니 볼을 가로챘고 박스 안까지 진입해서 위협을 주게 되었습니다. 진짜 왜 이래 진짜. 7분에는 사네의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 선방에 막히기도 했습니다. 도르트문트에서 이른 시간에 선수 부상으로 변수가 생겼었는데 오히려 선제골은 도르트문트가 넣게 되었습니다. 가장 경계할 선수라고 했던 기튼스가 혼자 원맨쇼를 펼치면서 라이머를 제끼더니 아무도 쫓아가지 못하는 압도적 스피드로 박스 안까지 들어왔고 리듬도 완벽하면서 강력한 슈팅을 막지 못하면서 뮌헨이 실점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재가 쫓아가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뮌헨은 2실점급 대형 사고가 터져버렸습니다. 전반 34분에 케인이 주저앉았고 무릎 뒤쪽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햄스트링이 온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안 된다고 사인을 보내주고 바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최소 3-4경기 아닌가요? 케인은 올 시즌 정말 기대감이 넘치죠. 평생 소원이었던 우승 가능한 시즌을 보내고 우승을 하는 시즌의 득점왕에 챔피언스리그까지 좋은 성적을 거두면 발롱도르도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케인은 뮌헨에서도 대체할 선수가 없다고 봐야 하는데 한계가 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뮌헨에게 매우 불리하죠. 뮌헨은 3주 동안 6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긴 휴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케인이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랄 수밖에 없죠. 케인 대신 출전한 선수는 우리의 몰러 형님이었습니다. 몰러 형님은 89년생 35살인데 그래도 뭐 60분 정도는 뛸 수 있는 선수인 거죠. 전반 42분 크로스의 중거리 슈팅을 김민재가 막아냈고 이후에 기라시의 박스한 슈팅이 골문 위로 향하면서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전반은 0대1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미넨이 점유율은 더 높았지만 도르트문트의 슈팅 수가 더 많았습니다. 올리세, 그나브리 양 날개가 아닌 이후에 개인적으로는 미넨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게 느껴졌고 케인이 없다는 것도 매우 크게 느껴졌습니다. 미넨이 원정에서 동점으로 무승부만 만들어도 그래도 성공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무패 우승이 목표지 전승이 목표가 될 수도 없고 전승은 이미 깨진 상황이니까요. 후반에 들어서 미넨은 더욱 공격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아니 도르트문트가 지키려고 하면서 기튼스의 역습을 노리려고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후반 3분 만에 무시알라의 원맨쇼로 동점골이 나올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밀러에게 찬스가 왔었는데 이 슈팅을 도르트문트 골키퍼가 막았다고 해야 할지 뮬러가 놓쳤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동점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경기를 망치고 있는 건 아무리 봐도 사네 같더라고요. 언젠가 사네가 토트넘의 오른쪽을 맡으면 어떨까를 상상해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진짜 최악의 선수로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을 것 같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요. 팀에서도 이 정도면 진짜 미움받을 것 같은데 왜 초반에 사네가 아닌 올리세가 주전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미넨은 압도를 하고 있지만 추가골이 나오는 게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도르트문트의 10명 수비를 몇 번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80분 가까이에 김민재를 교체하는 초강수까지 둬버립니다. 김민재를 빼고 올리세를 투입했는데 콤파니 감독이 진짜 도박을 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벤치에 비춰진 김민재가 이마를 잡고 있더라고요. 뭔가 부상 상황이 있었던 거 아닐까 의심되었는데 이전 상황을 보여주더니 김민재가 상대 수비와 충돌이 있었는데 화면에만 안 보였을 뿐 출혈이 있었고 미넨이 급한 상황이고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멈추지 않기 위해 교체를 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 또 3일 쉬고 레버쿠젠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민재의 교체는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길. 피 흘리는 걸 보니까 괜히 짠해지더라고요. 미넨의 파상 공세가 통하지 않다가 프리킥을 얻어냈는데 이걸 또 사네가 차더라고요. 이거 진짜 만회하지 않으면 큰일 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어차피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네. 사네 슈팅은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벽에 맞고 흘러나왔는데 오히려 이게 찬스가 됩니다. 라인이 정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문전으로 크로스가 올라왔고 무시알라가 완벽한 헤딩으로 극적인 동점골을 넣은 것입니다. 와, 무시알라가 진짜 해결사가 되어주네요. 얘 21살입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6골째입니다. 케인의 공백으로 위기를 경나했는데 도르트문트 원정에서도 패하지 않으면서 정말 무패 우승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21일 라이프치히만 잘 넘기면 전반기는 무패 확정이 되지 않을까. 네. 미넨은 승점 1점만 추가하면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김민재는 오늘 경기에서도 확실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도르트문트 핵심 공격수 기라시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그것만으로도 칭찬받아야죠. 꾸매지 않고 지혈하면 되는 정도이길. 수고했다 김민재.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